그날 밤, 이 군견은 처음으로 울타리를 넘었습니다. 국경을 지키던 퇴역 군견과 울음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던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군견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군견은 무엇을 감지했을까요? 그리고 아기는 왜 그 곁에서만 잠들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피아의 비명이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루나가 경련을 일으켰다고요. 저는 LA 모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집까지 4시간, 구급차는 40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때 전화기 너머로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왕왕. 깨 짖는 소리였어요. 미친 듯이 짖고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뭔가 당황한 목소리로 석이 이름을 외쳤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혁입니다. 트럭에서 진돗개가 내렸을 때 저는 이 개가 제 인생을 바꿀 줄 몰랐어요. 아니, 제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꿀 줄은요. 흰 털에 늠름하지만 우수에 찬 눈망울. 구조단체에서는 한국군견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GOP에서 5년 복무했다고요. 구조단체 직원이 새 집이라고 설명했지만 걔는 꿈쩍도 안 했어요. 개의 귀는 곤두서 있었고 눈빛은 전쟁터에서 막 돌아온 군인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익숙했어요. 저도 군대 갔다 와서 압니다. 저 눈빛, 저 자세. 아직 전역 못한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제가 서기를 입양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우리 딸 루나가 태어났어요. 조산이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2달을 보냈죠. 기관에 튜브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루나의 작은 성대가 손상됐습니다. 울음소리가 거의 안 나올 겁니다.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딸은 울고 싶어도 소리를 못 내요. 아파도 배고파도 무서워도 그냥 눈물만 흘리거나 얼굴만 빨개질 뿐이었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소리 없는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고. 그게 군견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요. 저는 천천히 다가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서가, 나도 한국에서 왔어. 군대도 갔었고. 그리고 내 도움이 필요해. 서기의 귀가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목줄을 마당 기둥에 느슨하게 묶고 물그릇과 사료를 놓았죠. 천천히 적응해. 시간 많아. 그날 밤 서기는 헛간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먹이는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2시간마다 일어나서 주변을 순찰하듯 도는 모습을요. 그리고 새벽 3시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서기가 집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2층 창문, 루나 방을 올려다보며 귀를 쫑긋 세우더니 그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헛간에 가보니 사료는 그대로였지만 서기는 없었습니다. 집 현관 계단 맨 아래 여전히 2층을 올려다보며 앉아 있었죠. 뭘 듣고 있는 거야? 저는 몰랐습니다. 루나의 무음 울음을 서기만이 들을 수 있다는 걸요. 서기가 온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사람 손길은 거부했지만 이제 마당을 자유롭게 돌아다녔어요. 목줄도 풀어줬죠. 어차피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니까요. 이상한 건 서기가 항상 집 주변에만 있다는 겁니다. 헛간에서 자다가도 밤마다 현관 앞으로 와서 2층을 올려다봤어요. 마치 뭔가를 감시하듯이. 저게 루나 방만 계속 쳐다봐.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멕시코에서 자라서 개를 기르는 게 익숙했어요. 하지만 서기의 행동은 그녀도 처음 본다고 했죠. 군견이었잖아. 습관인가 봐. 저는 그렇게 답했지만 솔직히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게 달라졌어요.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루나가 며칠 전부터 보채더니 갑자기 고열이 났어요. 체온계를 재보니 39도. 소피아가 급하게 해열제를 먹이고 미온수 마사지를 했죠. 가장 가까운 응급실이 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루나 상태가 병원 가야 할 정도인지 아니면 집에서 지켜봐도 될지 애매했어요. 루나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는 신용만 했죠. 얼굴은 빨개지고 눈물은 흘렀지만
소리는 거의 안 났어요. 하는 아주 가느다란 신음만 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왕. 현관 밖에서 서기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요. 3주간 한 번도 안 짖던 개가요. 현관문을 긁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다시 짖더라고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서기가 저를 보더니 계단을 올라오려고 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막았죠. 안 돼, 서가. 위는 안 돼. 하지만 서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속 짖으면서 2층을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이 뭐랄까 다급했습니다. 빨리 올라가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루나 방으로 들어갔죠. 소피야, 루나 어때? 더 뜨거워진 것 같아. 39.5도야. 병원 가자. 그제야 알았습니다. 서기가 알고 있었다는 걸. 루나의 체온이 위험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걸요. 병원으로 가는 동안 서기는 현관 앞에 앉아 우리 차가 사라질 때까지 꼼짝도 안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중이염이네요. 얼른 오길 잘했어요. 더 늦었으면 열성경련까지 갈 뻔했습니다. 새벽 3시, 우리가 돌아왔을 때 서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소피아가 루나를 안고 내리자 서기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처음으로 사람 가까이 온 거죠. 코를 킁킁거리며 루나 냄새를 맡더니 소피아 옆에 나란히 서서 함께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서기는 루나 방 문턱 잤어요. 제가 허락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자리가 자기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알았죠. 이 진돗개는 우리 딸을 지키고 있다는 걸요. 서기와 루나의 관계를 지켜보는 건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루나는 생후 5개월이 됐어요. 보통 아기들은 이때쯤 옹알이를 시작하는데 우리 딸은 입만 벙긋거렸죠. 소리가 안 나오니까요. 처음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아기들 우는 소리 들으면 부러웠어요. 우리 딸도 저렇게 실컷 울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서기는 달랐습니다. 루나가 배고플 때 저나 소피아는 몰라요. 소리를 안 내니까. 하지만 서기는 알았어요. 루나가 입을 벙긋거리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기 시작하면 서기가 먼저 일어나서 우리 방 문을 긁었습니다. 한 번만 짖었어요. 그럼 저희가 일어나서 확인하는 거죠. 기저귀가 젖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나는 불편해도 소리를 못 내요. 그냥 몸을 뒤척이고 표정이 굳어질 뿐이죠. 하지만 서기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코로 루나 이불을 살짝 밀어보고 우리한테 와서 신호를 보냈어요.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서기를 경계했던 아내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열었어요. 군견 훈련 받았잖아. 미세한 변화 감지하는 거. 그래도 이건 다르잖아. 서기는 루나를 이해하는 것 같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서기는 단순히 루나를 임무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교감이 있었죠. 어느 날 오후 저는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루나를 바운서에 눕혀놓고 잠깐 화장실에 갔어요. 2분도 안 걸렸죠. 돌아와 보니 서기가 바운서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나가 웃고 있었어요. 소리 없는 웃음이었지만 분명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서기의 큰 귀를 작은 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요. 서기는 미동도 안 했어요. 그저 루나를 바라보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루나가 하는 아주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서기의 귀가 쫑긋 움직였죠. 루나가 다시 소리를 냈어요. 그때 서기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루나 얼굴에 코를 가까이 댔습니다. 루나는 깔깔 웃었어요. 소리는 거의 안 났지만 몸이 들썩였습니다. 서가. 제가 부르자 서기가 저를 돌아봤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에게 말했습니다. 서기 안 보냈길 잘한 것 같아. 한 달 전 경제적으로 힘들 때 서기를 다른 곳에 입양 보내는 걸 진지하게 고민했었거든요. 사료값도 만만치 않았고 수의사 비용도 부담이었죠.
저 둘 뭔가 특별한 것 같아. 언어가 필요 없는 것 같아. 소피아의 말이 맞았습니다. 서기와 루나는 소리 대신 다른 걸로 대화했어요. 눈빛으로, 호흡으로, 체온으로.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루나에게 서기는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잘 이해하는 존재일지도 모른다고요. 겨울이 왔고 우리의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농장 수입이 거의 없었어요. 겨울엔 작물이 안 자라니까요. 소피아 삼촌이 물려준 땅이긴 했지만 저희는 농사 경험이 없었습니다. 봄에 심은 것들 대부분 실패했죠. 저축은 바닥났고 루나 병원비의 생활비까지 감당이 안 됐어요. LA에서 건설 일을 하던 친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준혁아, 여기 사람 급하게 구한대. 3개월만 일하면 꽤 벌어. 생활비 정도는 해결되겠다. 저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LA는 차로 4시간 거리. 평일엔 거기서 자고 주말에만 올 수 있었죠. 소피아, 미안한데. 내가 LA 가야 할 것 같아.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어쩔 수 없지. 나 혼자서도 괜찮아.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죠. 생후 7개월 된 아기, 넓은 농장, 그리고 겨울밤. 게다가 루나는 계속 아팠어요. 감기가 떨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서기도 문제였어요. 지난주 서기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울타리 근처에서 뭔가를 밟았나 봐요. 수의사 진료비가 300불 나왔어요. 거기다 사료가, 예방접종까지 합치면 한 달에 200불은 들었죠. 어느 날 밤, 저는 소피아에게 말했습니다. 서기를 다른 가정에 보내는 게 나을까? 소피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결정해. 나는 모르겠어. 저도 몰랐어요. 서기가 루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것도 문제였으니까요. 그날 밤 서기는 평소처럼 루나 방 문턱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서기가 저를 돌아봤죠. 그 눈빛에서 뭔가 아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짐이 되고 있다는 걸요. 일주일 후 저는 LA로 떠났습니다. 서기를 보내는 건 일단 보류했어요. 한 달만 더 버텨보기로 했죠. 그리고 제가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밤,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 소피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루나가 경련을 해. 뭐? 지금 911 불러. 전화했어. 근데 40분 걸린대. 어떻게 루나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 저는 차에 뛰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4시간 거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왕왕왕, 왕왕. 서기 목소리였어요. 소피아, 무슨 소리야? 서기가 이상해. 계속 찍고 현관문 긁고. 잠깐만. 전화가 끊겼습니다. 5분이 지나도 다시 안 걸려왔어요. 10분, 15분.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30분 후 소피아가 다시 전화했어요. 이웃집 톰 아저씨가 왔어. 서기가 그 집까지 달려가서 문을 긁었대. 톰 아저씨가 911에 다시 전화해줬고 우리 차로 먼저 병원으로 가고 있어. 루나는? 경련은 멈췄어. 지금 토하고 있어. 의식은 있어.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틀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LA 일은 그만두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서기가 현관 앞에 앉아 있었어요. 루나가 퇴원할 때까지 하루 종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대요. 저는 서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마워, 서가. 넌 우리 가족이야. 서기가 처음으로 제 손을 핥았습니다. 루나가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사는 열성 경련이었다고 했어요. 고열 때문에 뇌가 일시적으로 과부하를 일으킨 거죠.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30분만 늦었어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서기를 쳐다봤어요. 서기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소피아 혼자 그 상황을 견뎌야 했다면.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톰 아저씨가 기자한테 이야기를 전했대요. 한국 군견 출신계가 이민 가정 아기를 구했다는 내용으로요.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저희는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해보자. 어쩌면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일주일 후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진도 몇 장 찍었어요. 서기가 루나 옆에서 자는 모습, 루나가 서기 귀를 만지는 모습. 제목은 국경을 넘은 수호자 군견 출신 진돗개, 새 가족을 지키다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한인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11조 헌금 중 일부를 루나 치료비로 쓰면 어떨까 해서요. 2,000불 정도 모았습니다. 다음엔 멕시코계 커뮤니티 센터였어요. 소피아 씨 어머니가 멕시코 분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매달 식료품을 좀 지원하고 싶은데요. 그 다음은 재향군인회였습니다. 서기가 우리 형제였습니다. 군견 수의료 비용은 저희가 담당하겠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뭘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다니. 준혁,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서기가 한 거지. 소피아의 말이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서기의 이야기에 감동했던 거예요. 국경을 넘어온 개가 언어도 다른 가정에서 소리 못 내는 아기를 지킨다는 이야기. 한 달 후 더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아동 재활센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루나 양의 언어 치료를 무료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저희 센터 후원자 중 한 분이 기사를 보시고 전액 지원하겠다고 하셨어요. 소피아가 전화를 받고 울었습니다. 제 손을 꽉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울었죠. 그날 밤 저는 마당에 나갔습니다. 서기가 평소처럼 울타리 근처에 앉아 있었어요. 더 이상 경계하는 자세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밤하늘을 보고 있었죠. 서가. 제가 부르자 서기가 돌아봤어요. 넌 우리한테 왔지만 우리보다 훨씬 많은 걸 줬어. 새로운 가족도 도움도 희망도. 서기는 대답 대신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저는 울타리를 바라봤어요. 서기가 처음 왔을 때 이 울타리는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서기가 그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람과 개, 가족과 타인. 모든 경계를 넘어서서 사람들을 연결했죠. 이제 시작이야, 서가. 우리 함께 해보자. 서기가 제 손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 쪽으로 걸어갔어요. 루나가 있는 곳으로. 루나가 돌이 지났습니다. 언어 치료를 시작한 지 6개월째예요. 일주일에 2번 재활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았죠. 선생님은 인내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루나는 성대 손상이 있지만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시간이 걸릴 뿐이죠. 하지만 진전은 더뎠습니다. 루나는 여전히 소리를 거의 못 냈어요. 아, 정도가 전부였죠. 집에서 치료를 도와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른 아기들은 엄마 아빠를 연발하는 나이인데 우리 딸은 그저 입만 벙긋거렸으니까요. 그런데 서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루나가 소리를 내려고 할 때마다 서기는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반응을 보였어요. 루나가 하면 서기가 고개를 끄덕이듯 움직였고 루나는 그게 신기한지 다시 소리를 내려고 했죠. 서기가 루나의 선생님 같아요. 언어치료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느 날 센터에 서기를 데리고 갔거든요. 동물교감 치료라는 게 있어요. 특히 개는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죠. 서기는 루나한테 안전한 청중이에요. 실수해도 비난하지 않는. 그 말이 와닿았습니다. 루나는 우리 앞에서보다 서기 앞에서 더 많이 소리를 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게 부담스러웠을까요? 하지만 서기는 그저 들어줄 뿐이었으니까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마당에서 농기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소피아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루나는 거실에서 서기와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루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지금 들었어? 소피아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어요. 우리는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루나가 서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서기의 큰 귀를 두 손으로 잡고요.
또 한 번 말했습니다. 또렷하진 않았지만 분명한 단어였어요. 루나야, 다시 한번 해볼래? 소피아가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루나가 우리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다시 서기를 봤습니다. 세 번째였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루나의 첫 단어는 엄마도 아빠도 아니었어요. 석이었던 거죠. 치료사 선생님한테 전화했을 때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예상했어요. 보통 아기들은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존재를 먼저 부르거든요. 루나한테는 그게 석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석이를 꼭 안았습니다. 석이는 처음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가만히 있어줬어요. 고마워, 석아. 넌 루나한테, 아니, 우리 모두한테 목소리를 찾아줬어. 루나는 이제 매일 연습했어요. 석. 하루 종일 석이를 불렀죠. 석이는 지치지도 않고 매번 반응해줬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루나가 두 번째 단어를 말했어요. 아빠. 저는 울었습니다. 행복해서요. 루나가 만 2살이 됐습니다. 언어 발달은 여전히 또래보다 느렸지만 꾸준히 나아지고 있었어요. 이제 두세 단어로 문장을 만들 수 있었죠. 석이, 밥 아빠, 물 같은 거요. 치료사 선생님은 3세쯤엔 정상 범위에 도달할 거라고 했습니다. 농장도 달라졌어요.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우리는 버틸 수 있었고 조금씩 농사도 배워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 선생님, 혹시 농장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세요? 특히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이요? 네. 루나 양처럼 언어나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요. 석이 같은 동물과의 교감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거든요. 소피아와 상의했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없었어요.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다른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까? 우린 전문가는 아니야. 하지만 경험은 있잖아. 소피아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루나를 키우며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석이가 있었죠. 3개월 후 첫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5명의 아이들이 왔어요. 자폐 스펙트럼, ADHD, 언어장애. 각자 다른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이었죠. 부모들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석이는 온순해요. 절대 먼저 다가가지 않고 아이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줘요. 제가 설명했지만 부모들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첫 만남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석이를 멀리서만 봤어요. 석이는 마당 한쪽에 누워서 아이들을 지켜봤죠. 강요하지 않았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한 아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7살 남자아이, 이름은 제이슨이었어요. 자폐가 있어서 눈 맞추기를 힘들어하는 아이였죠. 제이슨이 석이 앞 3m쯤에서 멈췄습니다. 석이는 고개를 살짝 들었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이슨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석이는 여전히 가만히 있었죠. 제이슨이 손을 뻗었어요. 석이의 등에 손이 닿았습니다. 그 순간 제이슨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처음이에요. 제이슨이 먼저 다른 생명체한테 다가간 게. 그날 이후 아이들은 매주 왔습니다. 석이는 각 아이들의 속도에 맞춰줬어요. 어떤 아이는 첫날부터 안기고 어떤 아이는 한 달이 걸렸죠. 하지만 석이는 절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루나도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언니 오빠들 사이에서 석이랑 노는 루나를 보며 다른 아이들도 용기를 냈죠. 루나도 말 천천히 배웠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계속 떠들잖아요. 소피아가 부모들에게 말했습니다. 부모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희망이 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6개월 후 지역신문에 또 기사가 실렸습니다. 군견 출신 진돗개, 이번엔 특수교육 아동들의 치유자로. 기사를 보며 생각했어요. 석이는 원래 국경을 지키는 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석이는 다른 경계를 허물고 있었어요. 장애와 비장애, 두려움과 신뢰, 고립과 연결. 울타리는 이제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문이었죠. 석이가 다리를 절뚝이기 시작한 건 여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아침에만 그랬어요.
자고 일어나면 뒷다리가 뻣뻣해서 몇 걸음 걷다가 나아지곤 했죠. 하지만 가을이 되자 하루 종일 절뚝였습니다. 계단도 힘들어했어요. 루나 방 문턱까지 올라가는 게 버거워 보였습니다. 수의사는 노아라고 했어요. 서기는 이제 만 9세. 사람 나이로 60대 후반쯤 된다고 했죠. 군견 시절에 고된 임무가 관절에 무리를 줬고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요. 통증 관리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의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루나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만 3살인 우리 딸은 서기가 예전처럼 뛰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루나가 달리는 대신 서기 옆을 천천히 걸었죠. 가끔 서기가 쉬려고 멈추면 루나도 함께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서가, 아프면 말해야 해. 아빠가 약 줄게. 루나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3년 전 소리 한번 제대로 못 냈던 아기가 이제는 서기를 위로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지역 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기를 위한 작은 행사를 준비했어요. 서기가 도와준 아이들과 가족들이 모두 모이고 싶다고 해서요. 토요일에 가능하실까요? 다음 주 토요일 학교 운동장에 1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기가 도와준 아이들, 농장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가족들, 재향군인회, 한인교회, 멕시코계 커뮤니티 센터. 3년 동안 우리 가족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었어요. 운동장 한쪽에는 사진 전시가 있었습니다. 서기와 루나가 처음 만났을 때 서기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 도서관에서 책을 듣고 있는 장면들.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깨달았어요. 서기는 단순히 우리 가족의 개가 아니었습니다. 이 작은 지역사회 전체의 치유자였던 거죠.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서기는 5년간 우리나라의 국경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서기는 더 중요한 걸 지켰어요. 아이들의 마음, 가족의 희망, 그리고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사랑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기는 루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예전처럼 꼬리를 크게 흔들지는 못했지만 귀는 여전히 쫑긋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이슨 3년 전 서기에게 처음으로 다가갔던 자폐 아이였죠. 이제 10살이 된 제이슨은 서기 목에 메달을 걸어줬습니다. 손으로 만든 메달이었어요. 금색 종이에 최고의 친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마워, 서기. 넌 내 처음이었어. 제이슨의 목소리였습니다. 또렷하고 떨리는 목소리. 제이슨 어머니가 울고 있었죠. 처음으로 자기 아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걸 본 거예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씩 나왔습니다. 언어장애가 있던 여자아이는 서기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랑해라고 말했어요. ADHD로 집중을 못하던 남자아이는 서기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선물했습니다. 소피아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기는 차 뒷좌석에서 루나 곁에 누워 있었어요. 루나가 서기 목에 메달을 만지작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서기가 영웅이지. 그래, 루나. 서기는 영웅이야. 그날 밤 마당에 섰습니다. 서기가 천천히 걸어 나와 제 옆에 섰어요. 울타리가 있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곳엔 작은 표지판이 서 있었어요. 희망의 농장 마이너스 경계 없는 곳. 루나가 뛰어나왔습니다. 손에 그림책을 들고요. 루나가 서기 옆에 앉았습니다. 서기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누웠어요. 요즘은 눕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루나가 책을 펼쳤죠. 옛날에 한 마리 개가 있었어요. 그 개는 국경을 지켰어요. 하지만 진짜 집을 찾았을 때 그 개는 더 이상 경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랑받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개는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루나가 만든 이야기였습니다. 치료사 선생님과 함께 쓴 거예요. 서기가 눈을 감았어요. 루나가 서기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가 아프지? 괜찮아. 내가 이제 서기 목소리가 되어줄게. 서기가 나한테 해줬던 것처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서기는 루나에게 목소리를 찾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루나가 서기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있었죠. 이게 바로 사랑이 이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어요. 경계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경계를 넘고 누군가는 그 용기를 배우고 그렇게 사랑은 계속 이어지는 거였어요. 서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읽었어요. 임무 완수. 저는 무릎을 꿇고 서기를 껴안았습니다. 서기의 심장 박동이 느껴졌어요. 느리고 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래, 서가. 넌 해냈어. 정말 잘했어. 넌 단순히 우리 딸을 지킨 게 아니야. 우리 모두를 연결해줬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서기는 루나 방 문턱에서 잤습니다. 3년 전부터 지켜온 그 자리에서. 울타리는 사라졌지만 서기가 만든 세계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계속 자라나고 있었어요.